예, 반갑습니다. 애트리 장대익입니다. 제가 저기 말씀드릴 내용은 그 TTA에서 매년 퓨전의 전략맵을 만드는데 작년에는 로드맵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힘들게 로드맵을 만들고 이제 올해는 이제 전략맵을 만드는데 로드맵 기반으로 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그 표준화 과제에 연기가 될 수 있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아마 표준화 과제를 제안하시면은 그 표준화 과제로 당선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그 위성통신의 개요를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고 국내의 주요 동향, 현황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표준화 부품의 추진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화 중증 표준화 항목별 추진 전략입니다. 이 마지막 있는 내용들이 좀 길 수는 있는데 아마 그게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그중에 10가지 정도를 그 중점 표준화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11월 또는 12월 달에 TTA에 아마 공고가 될 것이고 아마 100여 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내용들이 본문 내용들이 아마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뭐 정확한 내용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좀 바뀔 수는 있고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성통신의 이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통신은 그 기존에는 정지 궤도를 중심으로 했는데 요새는 이제 비정지 궤도, 특히 이제 저궤도 위성까지 포함을 하죠. 비정지 궤도 상에서 배치되는 그 인공위성을 이용해 가지고 활용해서 시간적인 또는 공간적인 제약이 없다고 하는 그런 큰 장점을 갖고 있죠. 그걸 통해 가지고 통신, 방송 그리고 또 항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 네트워크 및 인프라 기술 청칭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3가지 정도로 잡았습니다. 위성통신 시스템 기술, 관제및 항법 기술, 그리고 위성 응용 및 미래 기술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실 위성이라는 것은 뭐 다양한 서비스도 있는데 TTA 쪽은 아무래도 ICT에 관계되니까 ICT에 관계된 위성 우주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위성통신 시스템은 그 위성 시스템을 구성하는 그 위성통신의 탑재체하고 또 지상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 지구 기술로 정의를 하고 있으며 또 위성 관제및 항법에서는 위성을 지상에서 제어 및 감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어 및 감시를 하기 위한 관제 기술과 항법 위성을 이용해서 이시 정보 등 PNT 정보를 산출하는 항법 기술 그리고 이제 위성 응용 및 미래 기술은 사실은 이제 위성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지 그러한 데이터 획득해 가지고 어떠한 것을 활용할 것인지 하는 그런 내용하고 미래 기술로서는 심오조, 또 양자역학 미래 기술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저희가 이제 중분류로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위성통신 시스템, 위성 관제 및 항법, 그리고 위성 응용 및 미래 기술로 3가지로 중분류를 하였고 그 세부 기술로는 그 6가지 위성 탑재체, 위성 지구국, 위성 관제 항법, 위성 데이터 응용, 심오조 위성 양자역학 6가지로 하였고 이러한 기술들은 뭐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사실 산학력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분과회를 구성해서 만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으로는 요소 기술은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위성 안테나, 뭐 중계기 포함해 가지고 요소 기술을 17가지로 만들었고 또 세부 요소 기술로 세세부죠. 요소 기술로 그 뒤에 있는 바와 같이 그 쉬운 4개, 54개의 세부 요소 기술로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그 위성통신을 하는 것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미래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3차원 입체통신 차세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기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미국, 중국, 뭐 특히 이제 중국이 굉장히 위성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죠. 그리고 EU 등 그 주요국들은 미래 위성통신망 구축 및 서비스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또한 자국의 위성통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패권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 공개하지 않아요. 위성 쪽은. 왜냐하면 위성 기술을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막대한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패권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러한 주요 선진국들의 미래 위성 기술 분야의 기술 패권 경쟁에 대비해야 되는 그러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뭐 6G 위성도 LEO 위성도 지금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하고는 내용이 이제 뭐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은 저기 저궤도 위성 6G 저궤도 위성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포함이 돼 있죠. 그런 게 처음 기획 단계에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저기 그 한화에서 했던 게 원앱하고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지만은 거기에 배제되는 형태가 뭐냐면 우리가 기술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도 이성통신에 사실은 그게 조 단위 1조 정도 아마 처음에 기획되는 그래 됐어요. 거기는 뭐냐면 우리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어떤 우주 핵심 기술을 확보해서 뭐 원앱이라든지 스타링크라든지 그런데 부품 레벨에서 공부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사실 만들어진 과제예요. 예. 어쨌든 우리가 기술이 없지만은 이러한 위성통신 기술을 우주 핵심으로 삼고 기술을 확보를 함으로써 세계에 진출하다는 그런 목표가 원대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대응이 필요하고 또 위성통신의 그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차원의 도전적이고 선두적인 미래 우주 기술을 지원을 해서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실 위성 로드맵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성 로드맵에서는 우주 기반 3차원 위태통신 우주 정책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략의 수립을 위해서 산학령 전부가 올해 같은 경우는 15분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IITP의 PD죠. PM이라고 해요. PM도 참여를 하고 그 과기정통부의 공모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진 체계를 말씀을 드리면 국제표준 활동기구로 위성 관련돼서 위성 ICT죠. 그 ITO 아래 SG4 그리고 APT 그리고 CCSDS 등 있고 또 사실표준화기구는 그 요새 이제 3GPP 전통적으로 이동통신인데 거기서 썼는데 그 NTN 쪽 관련해 가지고 위성 관련된 부분들이 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GPP하고 DBB, RTCA 등의 그 국제 표준화학 기구가 있고 국내에서는 그 위성화학 PG인 PG805 그리고 LBS 등 PG904가 위성을 많이 하고 있었고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같이 3GPP가 위성 관련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이동통신의 PG가 또 여기 참여를 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번에 새로운 PG가 NTN PG라고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위성이 좀 많이 확산되고 있죠. 그리고 국내 이제 그 국제 표준화 대응기 위원회로서는 ITO의 SG4 연구반이 있고요. 그다음 ITO 연구위원회가 있고 한국의 WRC 준비단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국제 표준 대응 위원회에서 사실은 전문가도 배출이 되었고 그래서 그 국제 표준화 기구의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표준도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관계 부처는 과학기술 정보공부를 비롯하여 행안부, 산업자원부 그리고 그 우주청, 국토부 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제시하고 정책 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현황으로 국위 정책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아마 지금 오전도 그렇고 오후에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아마 내용을 많이 공유해가지고 뭐 정보가 들 수도 있는데요. 세계 각국은 대규모 위성군 구축하고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확대하고 있죠. 그리고 또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를 해서 본격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미국의 경우는 사실은 그 우주 분야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우주 분야에 732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에 구황 프로젝트로 3조 6천억 원 그리고 유럽에서는 대표적으로 아이리스2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에 16조 원 정도 뭐 캐나다 뭐 대만 등 우리나라도 이제 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세계 각국이 우주 기술 패권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 FCC에서는 작년 3월달에 SCS 정책으로 위성 사업자가 지상 이동통신 주파수로 위성 기반의 스마트폰 서비스를 제공을 허가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FCC에서는 저기 파란색 있는 것 같이 저궤도 위성의 지상 IMT 단말이 위성과 직접 통신할 수 있는 D2C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서비스 도입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 정부도 사실은 이제 올해 4월달에 단말기 직접 연결 위성 서비스 관리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폰과 같이 작은 단말로 개인 휴대폰 쓴 단말로 이성하고 직접 통신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러한 부분은 뭐냐면 어디서나 어느 지역에 왔든지 통신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유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이스2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2030년까지 16조 원, 106억 유로에 해당되죠. 투입해 가지고 이동통신망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은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스타링크가 사실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게 대응해 가지고 유럽에서는 뭐냐면은 그 정보관, 왜냐하면 사실은 정보가 공개돼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기밀에 뭐 통신을 해야 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유럽 정부 간에 또 하나는 첩보 기관 간에 안보 관련 기밀 통신 보장용으로 스타링크에 대응해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예, 그런 내용이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ADD를 포함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이 아마 이런 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국내 정책을 말씀드리면은 그 정부는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 경제 실현을 해서 작년도 5월달에 그 우주청을 개발을 했죠. 개청을 했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 우주를 12대 국가 전략 기술로 선정하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오전에 이제 그 유인규 시장님이 발표했던 그 6G 시대 대비해서 그 6G 그 국제 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 통신 시스템 개발 과제가 올해부터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는 그 우주과학 진행 계획하고 기본 계획하고 전파 진행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예타를 통해서 큰 사업을 진행 중이죠. 그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그 GK3라고 하는 공공기반 통신 위성 사업이고, 또한 22년도부터 시작된 KPS 사업들이 있죠. 예,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기존에는 국가 주도에서 사실 위성을 개발했습니다. 그게 뭐 일론 머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기업 주도로 넘어가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실은 이제 산업체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기존 항우에서 주축을 했던 것들이 이제 기업으로 이관이 되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우는 이제 기업 주도로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이제 그 위성 통신 서비스가 정지 궤도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게 정지 궤도에서 저궤도 군집 또는 초속 위성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술로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리고 발표해서 나왔는데, 일단 발사 기술이 발전하고버려서 굉장히 단가가 떨어졌죠. 예.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정지 궤도하고 저궤도는 정지 궤도는 사실은 위성 하나 가지고서 전 세계 지구의 3분의 1을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정지 궤도 위성 3개면은 전 세계가 커버가 돼요. 근데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고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수백 개, 수천 개의 위성이 필요하잖아요. 기존의 경우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듯이 어쨌든 그런 그 초성 위성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술로 하고, 또 하나는 기존에는 지상하고 위성하고 별개로 통신이 됐는데 지금은 그냥 하나의 통합된 네트워크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나머지들은 지금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지금 오버해가지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기술 현황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GK3라든지 KPS라든지 그러고, 또 하나는 각 기업들이 사실 분보에서는 사실 여기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내용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표준화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외 표준화 같은 경우는 위성은 그 I2R SG4가 위성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CCSDS라든지 뭐 아이카오, 뭐 RTGM 뭐 이런 데서 항법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표준화가 3BPS 있고, 뭐 DVS가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의 위성 통신 뭐 정지궤도에서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저궤도 위성까지도 포함한 그 위성 통신 방송 서비스에 대한 그 기술 표준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표준화 기술은 대표적으로 이제 그 위성 방송 퀴즈에서 위성 통신 방송 관련된 그 TOR을 가지고서 많은 그 표준들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LBS 시스템에서는 뭐 지상도 있지만 위성 분야에서는 위성 항법 관련된 내용들을 하고 있고, 한국 I2R 위원회에서 SG4에서 그 위성통신 주파수 이용에 관한 우리나라 입장을 개발하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점 표준화 항목인데요.
저희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작년도에 2025 버전의 표준화 로드맵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로드맵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중분류로 세 가지, 소분류로 여섯 가지, 그리고 그때 이제 표준화 대상기로 10가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표준 항목을 26가지 잡았는데 올해 이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어떻게 하면 표준을 만들 것인가 해서 소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위성통신 표준화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그거 만든 것은 저기 있는 것 같이 26가지 중에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국내 역량하고 기술 성숙도를 고려해 가지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가지고 26개의 중점 표준 항목 중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을 저희가 10가지로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어갈까요? 다음은 이제 표준화 목표의 추진 방향입니다. 저희가 그 비전의 목표로는 위성 ICT 국제 표준 선점하고 그다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위성 통신하고 위성 항법 기술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세계 시장 선도하겠다는 그런 방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26년, 27년, 28년까지 저희가 단계별로 어떠한 것들을 갖다가 개발하겠다 하는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진 방향으로는 위성 ICT 응용을 통해 가지고 긴급 재난 통신 및 위성 활용 서비스 활성화와 국제 표준 선점을 위해서 연구가 초기 단계부터 표준을 연계하는 기술로서 신기술 협력 여러 가지 신기술 협력 전략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현재는 이러고 현재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앞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고도화를 추진한다든지 어떤 표준을 개발해야든지 하는 목표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인데요. 중점 표준 항목을 저희가 10가지를 잡았다고 그랬죠. 10가지 중에 위성통신 시스템 부분에서 위성 지상 간섭 시나리오 유즈 케이스 및 요구사항 표준입니다. 주요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정지 및 또 특히 이제 비정지 궤도 위성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성이 많이 극하게 확산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 확보가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 간섭 문제가 있죠. 그래서 주파수 간섭 등이 예상돼 가지고 이런 대처가 필요하죠.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 내용으로는 위성 지상 시스템 간 주파수 간섭 평가 공유를 위한 보호 기준 및 간섭 시나리오 표준을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도 이와 같고요. 여기에는 이제 사실 I2R SG4와 APG 국제적으로는 거기서 요 관련된 내용들을 표준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한국 I2R 연구위원회 SG4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 계획은 이와 같고요. 다음에 이제 위성 데이터 보안 프로토콜 표준이죠. 요 내용들은 뭐냐면 사실은 위성에서의 사용된 주파수가 개방되어 있죠. 그리고 위성 시스템의 전송 보호를 위한 어떤 데이터 표준이 사실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정부에서는 사실 위성을 쓰다 보니까 오픈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보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계속 표시가 들어 있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이제 위성 데이터 보안 프로토콜의 표준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세부 내용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데이터 보안 관련해서는 ISO TC20인가 거기하고 CCTS에서 표준을 담당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아마 위성성공 PG 쪽에서 이걸 담당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초연결 지원 6G 위성 지상 융합 단일 그러니까 유니파이드된 네트워크 표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뭐냐면 사실 3차원 공간 위성 지상 연동 네트워크에서 초연결을 통신 위해서는 단절되지 않은 비전 시미스한 통신 표준이 필요하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표준화 내용은 이와 같고요. 다음엔 저전력 IoT NTN 무선 인터페이스 표준입니다. 여기에는 뭐냐면 5G 저전력 IoT와 위성 기반의 IoT NTN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가 현재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NTN 환경에서도 저전력으로 동작하고 어떤
그 IoT end-to-end 요구사항을 만족한 무선 인터넷 표준을 개발하겠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네. 다음은 그 다층 궤도 다중 항법 신호 수신 및 처리 가이드라인 표준입니다. 이것도 뭐냐면은 그 다양한 GNSS 시스템이 동시에 운영돼야 되잖아요. 또 계층도 다양하게 되죠. 기존에 뭐 정지 궤도만 그러나 뭐 저궤도만 그러는데 서로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다층 다중적인 위성 항법 신호의 수신 처리에 대한 표준이 사실 없는 형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준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전파규란 재밍의 스포평이죠. 그런 것이 있고 또 신호 레벨 판단을 위한 유스케이스 표준입니다. 이 내용도 그 GNSS 사용 주파수가 공개되고 또 신호는 GNSS 신호는 굉장히 미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파 교란이라든지 그 재밍 스포팅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관련해 가지고 그걸 이제 뭐 모니터링하고 뭐 전파 교란 형태 판단하고 신호 레벨 판단하고 해서 전파 교란에 대응하게 한 그런 표준 내용들입니다. 그다음 포지셔닝 서비스 위성 지원 위성 파이 모뎀 표준입니다. 이건 뭐냐면 6G NTM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아마 이것 중에 일부분은 지금 아마 표준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올해부터 시작되고 아마 TT에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가급 초강대 위성통신 데이터 처리 포맷이죠. 이건 뭐냐면 현재 위성통신은 수십에서 수백 메가 정도의 속도를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뭐 KA 대역까지 아마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초광대역이 되기 위해서 기가급이 되기 위해서는 KA뿐만 아니라 QV 대역까지 굉장히 그 주파수 넓은 쪽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기가급 데이터의 효율적 전송하는 그 초광대역 위성통신 표준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위성간 링크죠. 광통신. 또 요게 이제 CCS, GS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저희가 활용해서 가이드라인 표준이 필요할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표준 내용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달미 심우주 통신망 기반 우주 통신 서비스 표준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 달미 심우주 통신망을 위해서 우주 통신 서비스 표준 개발이 필요한 내용이고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 이제 한 11월, 12월에 공개가 될 것입니다. 그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